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언론들은 대단히 반유대적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문제인데 어제 인티파다 혁명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여기 두 번째 You say you want intifada revolution. 당신이 말했다. 당신이 인티파다 혁명을 원한다고. 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러분들 칼럼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고나 폭력을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다른 문명권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시신을 수습하죠. 이번에도 워싱턴 DC에서 정말 못 잡힌 그 2명의 아주 젊은 그런 유대인 남녀가 이렇게 총격을 맞고 사망을 했는데 이게 아마 경찰 내부에 유대인 시신을 수습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살점 한 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 피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총격을 가한 사람이 확인 사살을 했지 않습니까? 두 젊은 사람을. 그리고 이제 총격을 가한 시카고 출신의 범인이 프리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이게 아마 전통적으로 콜롬비아 대학이라든지 미국의 반유대 시위 친하마스 시대가 발생하게 되면은 외치는 구호원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인티파다하고 여러분 연결이 되는 모양이에요. 어제 현재 모스크바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워싱턴 DC에서 여러분들 거주했던 이 최재원님이 이 미국의 캠퍼스나 미국의 젊은 엘리트들 사이에 반유대주의 친하마스 성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 거론했지 않습니까? 반유대주의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를 비롯해 가지고 주이시 헤이트라는 표현이 있더군요. 유대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하고 하버드 대학의 이런 분규도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버드 대학교가 하버드의 캠퍼스 내부에서 유대인을 괴롭혔던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징계 기록을 내놔라. 징계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한 그 범인을 색출해가 처벌 안 했구먼 이렇게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반유대주의가 심각한 수준이고 어제 또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막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엘리아나 골딘이라는 그런 정통 유대교를 믿는 이 학생이 작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대학 내에 심각한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정말 옳지 않은지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인티파다를 세계화하세요. 이런 구호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도서관을 점령했던 그런 반유대 시위 친하마스 시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도 많이 울려 퍼진 거지 않습니까? 그 인티파다 혁명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인데 생소하신 국내의 이런 시청자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한 번 어제 CNN에 했던 콜롬비아 대학의 반유대 운동이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을 점령하고 외쳤던 구호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이 유대계 학생이 CNN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정언하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대학에서 반유대 시위를 했던 시위자들이나 워싱턴 DC에서 2명의 젊은 이스라엘 대사관 스태프를 총격을 가했던 범인들이 모두 다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쳤지만 전부가 다 일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티파다 혁명의 세계화다, 이런 내용을 어제 이제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소개를 했는데, 이 이제 인티파다 혁명을 조금 더 저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하마스처럼 인티파다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거부하는가, 그냥 하마스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입장이 무장정파고 제1차 인티파다 혁명 때 여러분들 만들어지게 됐지만 하마스는 극단적인 무장정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중해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쓸어내버려야 된다,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인티파다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야기를 오늘 월스트저널의 여러분들 샷을 보고 한번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하마스는 1987년도에 제1차 인티파다 시위 직후에 창설된 이슬람주의의 무장정파입니다. 가장 선명한 것은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전면 부정하는 거죠. 2006년도에 실시됐던 그런 선거에서 서한 지역은 달랐지만 가자 지역의 200여만 명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들이 44대 41로 파타 정당 대신에 하마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가자 지역이 초토화돼 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하마스의 인티파다 동조자들은 하마스와 같은 입장이냐, 같은 입장인 사람도 있고 같은 입장이 아닌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하마스처럼 지중해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에 시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있지만 뭐 팔레스타인 국가의 여러분들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지만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티파다 운동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마스처럼 그렇게 아주 강경 입장은 아니다. 1차 인티파다 여러분들 운동이 1987년부터 1993년도, 2차 인티파다 여러분들 시위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아마 인티파다라는 그런 언어가 아랍으로서는 봉기, 시위, 떨쳐 일어남, 이런 표현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티파다 운동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 하마스처럼 그렇게 과격한 입장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런데 하마스는 확고하죠. 이스라엘은 그냥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최근 이제 워싱턴 DC의 총격 사건에서 범인은 끌려가면서 확실하게 글로벌 인티파다 이런 부분과 유사한 그런 발언, 프리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를 외쳤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캠퍼스 시위에서도 인티파다의 세계화, 글로벌 인티파다,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를 외치게 되면은 그것은 뭐 거의 어김없이 하마스의 극단적 폭력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가의 시위나 가두 시위에서 나오는 구호들, 글로벌 인티파다, 인티파다 세계화,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이것은 대부분 다 극단적인 폭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한국에서 이제 지역 감정 같은 문제가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용어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과격한 주장이 아니고 그냥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위해 가지고 인티파다 운동을 주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용어를 받아들이는 유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퍼셉션 인식하느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충격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위대가 어떤 의도로 인티파다 혁명을 외치더라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티파다 이꼴은 피해 기억으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언어 표현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책임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인티파다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하마스와 전부 다 같은 입장이 아니다. 이해가 된다 이야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본인들의 절멸 정도로 피해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위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인티파다를 외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파괴, 유대인 폭력, 유대인 전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인종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폭력의 일상화란 인티파다 구호 외침 자체가 생존 위협, 집단 트라우마, 피해 기억으로 유대인들에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이름 교내에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유대인 학생들을 괴롭혔을 때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될 건데 유대인 학생들은 본인의 생존 자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이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막스 웨버님 말씀처럼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하는 일종의 린치하고 같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의 엘리트 학교들에서 다 용인한 겁니다. 주이시 헤이터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영어 표현으로. 주이시 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뭡니까 괴롭히거나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방송을 다루면서 이런 중동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매수 이후에 보유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buy and hold. 구매하고 그다음에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유럽연합에 대한 이제 관세가 6월 1일부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50%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과의 조금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정시가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돌았었는데 이제 EU